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 놀라셨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아, 너무 깜짝 놀라셨죠? 제가 예. 신나서 아, 오늘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신나서 흥분을 한 나머지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갔네요. 예.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자, 오늘은 뭐 금요일. 네. 어제 이제 ARM이 상장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안 나왔다가 네. 새벽에 보니까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또 난리 나고 있더라고요. 또. 오늘도 좀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인스타카트가 또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배달하는 업체죠. 네, 배달하는 업체. 근데 ARM 덕분에 음. 인스타카트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IPO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네네. 인기를 끄니까 예. 끈 걸 확인했으니까 뭐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많은 이야기들 또 뉴스 준비했으니까 네. 자, 함께 해보도록 보통 하죠. 이제 금요일 되면 네. 제가 이제 5주년 이렇게 개편 이후로 이제 첫 주잖아요, 지금. 네. 이제 금요일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술 한잔 하시러 나가는 바람에 이제 동접자가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데 우리 예. 오늘 이번 첫 주밖에 안 됐어요? 첫 주. 왜 2달 된 것 같지? 왜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가? 자,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들은 다 차치하고 네.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자, 어떤 뉴스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이 어떤 날이냐? 9월 15일입니다. 네. 예, 9월 15일인데 금융위기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9월 15일 날 이러한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네. 빵빵빵 떴죠.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야. 메릴 린치가 또 다른 타사에 이제 인수가 되고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금융시장을 크게 타격을 시켰던. 저 때 뭐 하셨어요? 저때 제가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어요. 그럼 저 현장을 목격하셨겠네요. 난리 났죠. 예, 난리 났고.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려가지고 네. 그때가 제가 막 대학생 때였어요. 예, 그래서 야 망한다. 그거를 제가 이제 직접 있었죠. 그러셨구나. 예. 현장을 보셨구나. 예. 근데 뭐 실질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망했는데 네.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은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잘 놀았던 그런 뭐 기억이 좀 납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랬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네, 금융위기 15주년으로 한 번쯤 이런 위기가 있었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 15가 나오게 되면서 아이폰 대신에 만약에 내가 네.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얼마나 내가 돈을 좀 벌었을까라는 표가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서 네. 이런 것도 하나 보여줘야죠. 예,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배 아프시라고 제가 이거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폰 대신에 내가 아이폰 살 돈으로 만약에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7년 처음 아이폰이 나왔는데 499불. 자, 저기 위에 아주 콩알만큼 나오지만 네네. 짝대기가 긴 게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2007년에 아이폰을 샀다면 네. 아이폰이 아니라 애플 주식을 샀다면 네네. 저 값어치가 34만 819불이 됐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폰 3G, 저는 아이폰 3G부터 샀거든요. 500달러인데, 그러니까 500달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그렇죠. 4억이 됐네요. 60만 원. 4천만 원. 3만. 3만, 4천만 원. 네. 맞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아이폰 3G부터 이제 샀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599불. 만약에 저 때 샀더라면 애플 주식을, 저게 이제 19,540불이 됐다. 그렇죠? 저거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인생 헛살았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아이폰 14. 네. 아이폰 14를 샀을 때 내가 만약에 799불짜리 아이폰을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저것도 949불. 오, 괜찮은 거야, 저것도.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아이폰을 살 필요가 없이 애플 주식을 아이폰을 샀으니까 애플 주식 올라갔겠죠. 또. 네네. 예, 하여튼 자, 이러한 배 아픈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금요일은 배가 좀 아파야 돼. 금요일이니까. 예,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예, 한번 놀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금요일은. 그러시죠. 예.
자, 다음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갔는데 사실 다음 뉴스는 ARM이 어제 2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정말 성공적인 나스닥 대비 무대가 아니었나,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ARM과 엔비디아에 대한 비교, 네. 또는 ARM이 엔비디아와 같은 어떤 꿈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또는 뭐 희망 또는 기대, 자, 많은 의견이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보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눈에 좀 띄는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온다면, 네. 자, ARM이 도대체 엔비디아급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가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ARM 하면은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네. AR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99%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약간 멈춰 있는 그런 회사다. 이런 네네. 의미,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매출을 좀 보시게 되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넘어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승을 했습니다. 저 때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였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을 어마어마하게 구매할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TV도 많이 샀죠. 그때 뭐 게임한다고 PC도, 노트북도 많이 사셨죠. 맞아요. 뭐 핸드폰도 많이 사셨죠. 그랬던 예. 때였으니까 저건 이해가 되고. 예.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2023년에 좀 넘어간 이 상태죠. 네. 자,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많은 수요 뒤에 나오는 하나의 일시적인 부작용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의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월가에 많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ARM을 혹시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조금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 그럼 다른 기업들과 어떤 차이점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기업별로 그럼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보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AR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4%가 오른 시점에 PER을 한번 따지게 되면 네. 11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 12개월, 그러니까 지나왔던 12개월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을 쟀을 때 112배의 PER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매출 대비해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PSR이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네. PSR 같은 경우는 24배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치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고평가가 되어 있는가, 또는 얼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나,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될 텐데, PSR만 이 왼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5배, 마이크로소프트가 12배, 네. 테슬라가 10배, 애플이 7.2배, 알파벳 6.2배, S&P 500 전체 평균은 2.5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ARM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2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급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할 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볼 안 수 있을 그래도 것 저기 대화창에 독점 프리미엄이 있지라고 말씀하셔서 맞는 말이긴 한데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이제 어떤 기업을 볼 때, 어떤 산업을 볼 때 여기에 독점 기업이면 되게 좋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독점 기업은 그 산업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 산업이 위축되면은 그 기업이 제일 큰 타격을 그렇죠.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독점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해당 산업이 힘들 때는 독점 기업이 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늘 아마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갔을 때 미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네.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물론 매크로 지표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은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점점 피크 아웃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독점가는 그 과정의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독점이 다 된 후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성장률의 둔화를 우리가 몸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참 독점이 좋긴 한데 예. 그럼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좋아야 할 텐데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한 뉴스도
스마트폰 시장이 그럼 지금 좋은 거냐에 예.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 뉴스가 또 있긴 해서 예. 한번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욜로 주식님이 가끔 예, 저를 좀 놀립니다.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놀려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단 대리킴 같은 여자가 주변에 없음. 저분이 아마 지금 결혼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팀장님 아니에요? 제 차명 뭐라 해야 되나 저거. 우리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왔을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금 부유를 할 때가 아닌가. 네. 물론 영어로 temporary, 일시적으로 현금 보유를 좀 할 때가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 기사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급 수요가 뭐 단지 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채권을 좀 매도하게 되면은 뭐 가격이 좀 하락하겠죠. 당연히. 그 반대로 이제 수익률은 이제 상승하는데 이게 막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다 알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그 결과적으로 어떤 채권에 대한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자, 그러면 이제 레이달리오가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지 볼게요. 예. 자,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총 6종목을 좀 볼 것 같아요. 네, 상위 6종목을 좀 볼 텐데 사실 ETF는 저희가 조금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를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한번 볼 텐데요. 네. 상위 최근에 트레이드 했던 메타 플랫폼스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46.3%에 대한 지분을 팔았어요. 예, 좀 팔면서 매도를 했다. 자,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56.1% 주식을 좀 팔았다 보시게 되는데 물론 지금 저는 2분기 한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매매를 하는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없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기조는 매도로 이제 레이달리오는 좀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또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슨앤존스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줄이는 과정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카드도 주식을 줄이는 과정.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ETF 저 S&P 500의 ETF를 좀 산 거 외에는 전반적인 종목단에 있는 주식은 지속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얼만큼 양을 정리를 했는지 그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레이달리오가 메타 플랫폼스 올라가고 있는 저 와중에 46만 주를 팔았던 저 구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저는 어디쯤입니까? 저는 저기 밑에 매수했던 시점 있죠. 46만 주 매수했던 부분. 네네. 저 부분에서 팔았습니다. 저와 정반대로 가셨던 레이달리오. 예, 그렇기 때문에 월가와 메타박의 차이는 여기서 난다. 여기서 레이달리오와 차이가 난다. 바로 왼쪽 보세요. 예. 저점에 파셨잖아요. 그랬네요. 저점에 파셨잖아요. 예. 아니 박메타 잘하신 겁니다. 잘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위로해야지 예, 어떻겠어요. 제가 저점에 팔 뻔했어요, 사실. 레이달리오와 같은 결을 갈 뻔했어. 예,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레이달리오가 일라이릴리를 팔았는데 정말 일라이릴리 주가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부터 해서 너무나도 큰 좋은 호재가 연달아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또 매도하고 있는 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존슨앤존슨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좀 재미가 없는 주식인 것 같지만 그래도 샀다 팔았다 자주 하시면서 물량 조절을 좀 하시면서 최근에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40만 주 넘는 주식을 좀 팔면서 어느 정도 개별 주식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네요. 예. 자, 레이달리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그널이 발생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많이 요번에 이제 조금 상승세로 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많은 의견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월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의견을
약 한 그러니까 내년 한 5월쯤 그때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자, 이런 의견이 다시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한 번의 어떤 추가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 내에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 연준이 뭐 최종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올해 이제 이제 한 번의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되되, 그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던 그러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건 그럼 블룸버그의 보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에 대한 어떤 컷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늦춰졌다. 푸싱 아웃이니까 네. 연초에 있었던 것이 이제 한 5월 달 또는 6월 달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지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사실 제가 어젠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CME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았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CME 페드워치 2를 열어보면 일단 9월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죠. 야. 97%로 97% 동결 가능성이 동결. 있는 거고. 네. 자, 그리고 11월 아니에요. 여전히? 11월도 일단 67.2%의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고. 예. 그럼 한번 12월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직은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봐야 되고 또 11월 1일 이전에 CPI가 한 번 더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유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사실 올해 이제 이번에 나오는 FOMC 점도표가 네. 뭐 아까 방향성을 제대로 뭐 찝어주겠죠. 예, 그렇겠죠. 거기서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우려했던 전미 자동차 노조, 노조가 또 빅 3사를 상대로 네. 파업에 돌입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잖아요. 예. 뭐 일주일 전부터 뭐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15일로 자, 미국 자동차 제조 빅3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동시 파업에 좀 나섰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파업에 대한 어떤 기본 베이스 이제 어떤 의견이 좀 있냐면 이게 지금 현재의 노조 역사상 88년 만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브론코 조립 공장, 이제 포드의 브론코 조립 공장, 네. 이게 이제 미시간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하이오주의 톨레도의 스텔란티스 지프차 조립 공장, 네. 네, 그리고 미주리주 웬츠빌 GM 픽업 트럭 조립 공장에서 총 12,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례 없는 파업이기 때문에 88년이면 뭐 거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쵸? 예. 네. 88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88년 전. 그죠? 그렇다면 뭐 처음이겠죠. 보시는 분 계시려나? 예. 지금 90세 큰형님도 예. 그때 2살 때였어요. 2살 때였어요. 예, 기억 못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번 파업을 통해서 그러면 예. 못 생산이 어려워지는 그런 품목이 뭐냐? 그렇죠. 차량이 뭐냐를 보니까 예. 포드 브론코, 브론코. 지프 랭글러, 어우, 쉐보레 콜로라도. 다 좋아하는 차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 인기차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중 인기차들의 생산 차질이 빚게 될 경우 만약에 그걸 공급을 못하면 그러면 뭐 메르세데스나 아니면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도요타, 도요타. 혼다, 테슬라, 뭐 현대 이런 예. 게 채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현재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포드의 F150 정말 뭐 국민차 아닙니까? 또 픽업 트럭으로서.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공장까지 점점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방위적으로 좀 퍼져 나갈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자동차 이 노조 이 친구들이 노조가 너무 우리가 좀 안주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에 이 노조 위원들이 우리가 잘하면 직장을 크게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큰 어떠한 상처를 좀 받았다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의 어떤 밥그릇을 좀 챙겨야겠다. 우리의 밥그릇이요? 그 친구들의 밥그릇. 그 친구들. 예. 그렇게 좀 생각한다. 네.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유가가 왜 90배럴까지 되돌아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실 유가가 정말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될까 뭐 많이 보고 계시는데 유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1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듯이 네.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100달러까지. 참 이게 한번 보게 되면 자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급 제한을 했죠. 자 그리고 세계 석유 수요가 지금 전례 없는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억 배럴이 넘는 그런 수요치를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최고치를 찍고 있고 거기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동조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도 감산을 연장하는 것에 암묵적인 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오일은 10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코로나 고유가 시절의 어떤 정책적 압박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셰일가스 업체들이나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번에 이 고유가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더 많은 시추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도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쪽으로 더 이제 정책을 좀 바꾼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수혜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유가에서 에너지 기업들을 혹시나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유 기업들이 다 수혜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코로나 때 이제 너무나도 시추량을 늘리면서 고유가의 어떤 부추기고 또 수익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약간의 좀 브레이크를 좀 잡은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고유가에 따라서 뭐 마구잡이로 시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시추가 뭐 쉽게 막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은 아직 뭐 계획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본 에너지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산량 증가보다 주당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는 더 힘을 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유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거의 언저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러면 이제 이들도 결국 우리가 나중에 친환경으로 갈 거니까 지금 당장 석유 시추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많은 돈이 들 텐데 그 돈 어디서 마련해? 결국은 원유를 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원유 수요와 원유 공급이 한동안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뭐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자료는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원유 수요와 공급이 2040년까지도 쭉 증가 추세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우드 맥킨지 자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메릴랜드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하면서 지금 이제 유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우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휘발유 가격 낮출게. 그렇게 하면서 3억 배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략 비축률을 이제 풀듯이 3억 배럴을 이제 다시 풀겠다. 이러한 이제 의견을 좀 냈는데, 그러니까 비축량에서 거의 3억 배럴입니다. 그걸 배출한 후에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오일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좀 의견이 있으면서 네. 이거 가지고는 좀 터무니없다. 음. 이런 또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전략 비중이 많이 썼는데 이미. 아 그래요? 엄청 거의 제가 가장 최근에 봤을 때 거의 3분의 1 가량밖에 안 남긴 했었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까 연결해서 할 걸 그랬어. 음. 그러니까 그 전민 자동차 노조가 이제 그 역사상 첫 번째 동시 파업에 들어간 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번에 같이 나온 뉴스가 뭐냐면 포드 CEO가 만약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면 회사가 파산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그 보면은 딱 그 뱅크럽시 보이죠? Could force bankruptcy. 아, 뱅크럽시 딱 있네요. 당신들이 요구한 것들 받아들이면 진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파업을 할지 안 할지는 어느 누구도 몰랐던 거고 대신 이제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하기로 일정 결정이 됐으니까 파업에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 생산량의 차질은 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짧아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파산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정말 격차가 줄어들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다는 예. 거잖아요. 물론 좀 극적인 타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의견 차이가 좁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예. 간극이 너무 크네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하고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첫 번째 뉴스를 준비한 거고 두 번째 뉴스가 있는데 네? 두 번째 소식은 참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TSMC. 자, 화면 보시면요. 네? TSMC가 장비사들에게 장비 벤더라고 부르죠 우리가 장비사들에게 장비 반입을 늦춰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썰이 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지? 결국은 수요의 문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일단 TSMC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도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그건 아닌 게 지난 7월에 TSMC의 CEO가 로이터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CEO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지금 경기가 약하고 또 중국 회복이 둔화되고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도 둔화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고객들이 재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이 뭐냐면은 아니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엄청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TSMC도 뭐 내년이었었나요? 몇 년치까지 지금 물량 다 받아놔서 이제 더 이상 생산할 공간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TSMC는 인공지능 반도체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도 생산하고 뭐 7나노도 할 거고 14나노도 할 거고 하잖아요. 그렇죠. 28나노 밑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 급증이 나머지 반도체의 부진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건데 그게 좀 부진하다는 거예요.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은 아직은 아니라는 걸 그렇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지. 네. 예, 지금 이 부분을 상쇄하기까지는 아직 기존에 있었던 뭐 디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비중이 너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맞는 말인데 이게 체질이라고 보기 약간 어려운 게 그럼 어느 비중이 많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그러면 HBM이 다른 모든 그 뭐 디램과 낸드가 지금 부진한 그 실적을 다 메꿔줄 수 있을 정도냐?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TSMC에서는 지금 뭐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가 큰 건 맞는데 네. 나머지 레거시의 부진을 상쇄해주긴 어려우니까 이런 썰이 나온 게 아니냐는 추정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사실 이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7월부터 이런 우려는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사실 애플이라는 거예요. 애플. 사실 애플이 이번에 가격을 안 올린 게 불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가격을 안 올렸겠냐는 논리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해석일 뿐인데 예. 워낙 TSMC가 갑자기 장비 반입을 늦춰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가 보도로 전해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럼 수요가 부진해? 애플이 가격 안 올린 것도 수요가 부진할 것 같아서야? 이런 추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9월 15일 금융위기 15주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라이브 뉴스는 여기까지. 뉴스는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에서는요. 저희가 참 새로운 얼굴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얼굴을 또 모셨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죠. 잠시 후 2부에 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